3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선거법 위반 공방입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양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발언 때문인데요. 지난 23일 서승만 후보의 유세 현장에 이 대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또 언론 기자회견 형식으로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위반된다는 건데요. 자, 공직선거법 제88조를 보겠습니다.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 상황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 위원장이 어겼던 건데요. 이 같은 선거법 위반 고발에 양당은 각각 마이크 사용이 허용되는 기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후보자들도 정당들도 선거법을 세심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네, 지난 22일이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네, 이번 총선에선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 용지가 무려 51.7cm에 달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 투표 용지를 기록한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더 길어진 겁니다. 유권자들은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긴 투표 용지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반면에 경쟁률은 지난 총선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난 총선 경쟁률이 4.4대 1이었는데요. 22대 총선에선 254개 지역구에 699명이 등록해서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253명이 등록해서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기호도 정해졌습니다.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부터 6번인 새로미래까지는 전국 어느 선거구든 같은 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기호 7번부터는 달라지는데요. 일단 지역구 선거에선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후보 순서로 용지에 적히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전국 통일기호를 받지 못한 정당 가운데 국회 의석수가 4석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경우 기호 7번을 배정받게 됩니다. 개혁신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자유통일당 후보가 기호 7번을 받게 되는 거죠. 자유통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모두 한 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앞선 선거 득표율이 없어 3개 정당 중에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색 출마자도 눈길을 끕니다. 85세로 전국 최고령 후보자인 김일윤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면서 출마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고요. 16번째 출마하는 서중현 후보는 최다 도전인 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부부가 나란히 입후보 등록한 경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선 무대에 오른 후보자들이 전열을 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당별, 후보별 전략은 무엇인지 공약과 임무를 꼼꼼하게 살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